반갑습니다. 인사동 아씨 유미애입니다. 지금 촬영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걸 또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나에게, 또 우리 매장에, 우리 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고 주의하고 유의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공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간, 막연한 느낌의 공간은 있는데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나 하고 봤더니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곳, 이 공간이 있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그리고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부분을, 장소, 그런 부분들을 공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세 번째는 영역이나 세계를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공간과 인간의 한 글자가 같은 글자가 있죠. 간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간의 의미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왜 공간에도 간이 들어갔고 인간에도 간이 들어갔을까? 근데 그 단어를 찾아봤는데 제가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간이라는 것에는 어떤 대상과 대상 사이의 사이 그런 부분도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관계. 그러면 공간은 인간과 고객과 또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관계, 또 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사장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사장님들께는 공간이란 어떤 의미이신가요? 사전적 의미 말고 어떤 의미이신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간의 조예가 아주 깊은 저의 지인에게 당신에게 공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근데 저하고 생각이 부합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또 가장 또 마음에 와닿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간은 사람을 달라지게 한다. 공간이 잠깐이나마 내 영혼을 이끌어갔다. 좋은 공간은 사람을 바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우리 매장에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곳에 왔는데 누군가가 이런 느낌을 받아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요, 화면 속에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범섬이 보이는 어떤 카페입니다. 브런치 카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진을 제공해 줬던 그 지인분께서 그 전날 제주도 숙소에서 숙소가 진짜 마음에 안 드셨대요. 숙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행 중에 숙소라는 것은 쉼을 제공해주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너무 숙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나가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빨리 숙소를 나왔고요. 그리고 점심 먹기 좋은 공간으로 이 공간을 갔는데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점심시간을 한참을 하셨다고. 마음이 그 목소리 가운데 회복되는 마음의 그 힐링을 얻으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이 이렇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난 제주도 가지 않았는데 이런 풍광을 어떻게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그냥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공간이라는 것은 화려하고 커야지만 뭔가 힐링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저의 경험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대문의 해연동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해연동 골목골목을 가시면요, 아직도 낡은 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는 그런 느낌들도 참 나쁘진 않고 제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기도 하는데 어느 날 후배의 소개로
재생사업, 도시 재생사업으로 낡은 가옥을 수리해서 완전 탈바꿈해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곳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어떤 희열 같은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썼던 글들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공간은 감탄의 묘미가 있고, 소소하고 아늑한 공간은 잔잔함과 평안함이 있다. 흥겨움이 넘치는 공간은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지적인 공간은 나를 더 채우고 싶은 욕망을 깨우쳐준다. 공간은 나를 변화시킨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공간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공간은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이런 결론을 냈는데요. 공간이라고 표현해도 되겠고, 이 공간이라는 말을 사람으로 표현해도 같은 의미로 또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어떤 공간에 머물러 계시고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어떤 공간을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계시는가요? 지금부터 공간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를 조금은 길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공간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가치와 문화를 담아내자. 공간의 의미는 상품을 거래하는 장소의 역할을 뛰어넘어 공간 자체가 소비의 주체로 탈바꿈하였다라고 제가 짧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필리 코틀러는요, 소비자가 최종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쇼핑 공간에서의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어떤 물건을 살 거야, 무엇을 먹을 거야 하고 결정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기업에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소비자는 그 공간에 가서 구매하는 결정적인 순간, MOT라고 하죠. Moment of Truth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현장의 감정과 기분이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감정, 그날의 기분, 그날 같이 갔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매장에 갔는데 누군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어? 그 순간이 바로 고객의 그런 결정을 지는 하나의 키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러 오는 것뿐 아니라요, 요즘에 사람들은요, 체험, 경험을 원한다는 겁니다. 놀이를 하거나 여가를 하거나 즐거움을 주거나 뭔가 짜릿한 희열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삼성역에 가면 어떤 도서관이 생각나시죠? 별마당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별마당을 만들었던 그 기업에서도요, 사실은 그 특이하고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지적인 공간이잖아요. 책이 있는 공간이니까. 그 공간에 많은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사람들은요, 난 거기 가서 뭘 먹어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도서관이 보고 싶어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대. 그래서 다 갔어요. 그리고 지하철로도 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간다는 게 부담스러운 곳은 아닌데 한 번은 찾아가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너무 다양하게 볼거리, 체험할 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도 보고 쇼핑도 하고, 책도 보고 쇼핑도 하고 책도 사고가 아니라 책도 보고 쇼핑도 하는 그런 문화의 그런 트렌드가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소비의 트렌드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간을 어떤 누군가에게 제공을 해줄 때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인간이 체험한다는 거, 체가 몸체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체험한다는 거에는 5가지의 오감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시각이 있고요, 청각이 있고요, 미각이 있고요, 후각이 있고 촉각이 있죠. 근데 시각적인 게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를 해요, 청각적인 거. 근데 비교적 주목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후각입니다. 후각, 냄새. 냄새 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베트남이나 태국 음식, 또 인도 음식 하면
특유의 향신료가 있어서 그 냄새가 확 자극이 되는 거 있죠. 근데 그 냄새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좋다. 난 그런 냄새 너무 좋아해. 근데 아마 그 냄새를 좋아하기보다 그 음식의 맛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후각인데 의도된 후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향기, 향수. 작년, 재작년에 어떤 거기에서 시그니처 향수라고 해서 많이 팔았었거든요. 문고였는데 서점 문고로 더 유명한 곳인데요.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향기를 많이 나서 저도 선물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때 SNS에 많이 펼쳐졌고요. 저는 여기 오면 책만큼이나 이 향기가 좋아요. 그런 후기들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네, 맞아요. 여기 지금 제가 댓글을 기재해봤네요. 네, 반갑습니다. 계속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후각을 자극하면요, 혹시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프루스트 효과라고 있거든요. 후각을 통해서 감성을 자극해서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 항공사에서는요, 수건 또 기내 화장실에 본인들만의 특유한 향기를 뿌려서 고객들이 그 향기를 기억하게 했고요. 이 이야기들 제가 보다 보니까 저도 지금은 코로나라서 해외여행이 좀 자유롭지 못하지만 2019년도에 해외를 갔고 어떤 호텔에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그 호텔의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 향기가 떠오를 때면 그 향기와 그 호텔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플루스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제언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아로마 향기 만드는 거나 우리 향기 만드는 것들 체험들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면 굉장히 좀 비싼 부분들이 있지만 전문가들한테 가서 좀 배우는 그런 거를 해주시고 내가 우리만의 그런 향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제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일단은 후각이라는 거, 오감 중에서도 후각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라는 거예요. 어떤 그 공간에서 힐링하고 좋은 것을 보는 것들도 좋아하지만 사람들은요, 이제 뭔가 배우기를 바래요. 지성적인 요소도 신경 쓸 수 있는 하나의 마케팅 요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번 슈비트 교수는요, 체험 마케팅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체험의 지성적 요소를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지성적 요소를 강조한다는 게 지성하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는요, 지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은 체험하는 거고 또 노력하는 거고 배우는 거라고 나와져 있던 그 문구가 저에게 또 위로를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는 지적 호기심이 사람의 본능 중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던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살펴보니까 떡집이에요. 떡을 파는 곳인데요. 1층에는 떡을 판매하고요. 2층에서는 정통 떡 문화라고 어떤 연구소 같이 만들어서요. 아이들이나 이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아카데미처럼 전통 떡에 대해서 교습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갔다 왔던 데에는 노스로 되어져 있는 그릇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굉장히 팥을 좀 전통적으로 파는 그런 곳이었는데 너무 정갈한데 그 2층에서는 녹그릇을 판매하는 그런 또 매장을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서촌이라는 장소에 보면요, 좋아하는 시인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좀 사회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항상 2층에서는 상시 전시가 열리고 있고요. 1층에서는 푸르름과 자연과 내추럴을 좀 주제로 해서 그곳에 가면 막 사람이 막 푸르러지는 그런 느낌의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고 전시도 보고 떡도 배우고 또 어떤 그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스페이스 큐레이터의 역할도 또 커질 것이다. 스페이스 큐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졌고요. 우리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일본의 츠타야라는 서점 알고 계시죠? 라이프
스타일의 서점을 표방해서요. 6개 분야로 테마로 거기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학, 여행, 건축, 음악, 자동차, 음식 이런 6개의 테마로 한정해서 전문가들을 뽑아서 그곳에서 북 컨시언스도 또 이렇게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 공간에 가면 라이프를 다 체험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가도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낯설지 않죠. 저희도 지금 이럴 수 있는 문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내가 지금 우리 매장이나 우리 업체에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줄 수 있고 지성미를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변에 제 지인분도요. 카페인데 서점처럼 만들어 놓고요. 또 한쪽에서는 꽃에 관련된 그런 꽃 그 강습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꽃도 판매하는 다문화적인 꼭 어떤 큰 기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본적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을 약간은 분할을 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체험한 그 경험을 한 번 더 말씀드려 보자면요. 전에 어떤 마트에 갔더니 고기를 직접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직접 그 현장에서 구워주는 거죠. 똑같은 고기인데도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데 괜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골랐는데 그거를 바로 구워주니까 왠지 더 맛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그로서란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구매해서 바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레스토랑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20년 동안 정육점을 사업을 했던 그런 지인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발굴을 하는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중간 도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다가 점점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어떤 모 지역에 큰 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 직접 발굴도 하고요. 직접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도 하는데 바로 신선한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을 굉장히 멋있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줘서 포토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다가 거기서 사진을 찍고 올리면 상품 뭐를 하나 더 주는 거죠. 뭐 이렇게 뭐 국거리 뭐 하나 더 준다거나 이미 이제 가공된 식품을 더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계획이 뭐냐면 건물을 하나 지었기 때문에 그 옥상의 공간을 고기를 직접 사오시는 분들에게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고요. 와, 좋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건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친숙하고 익숙한 이야기도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명 편의점의 변신, 빠밤. 예,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편의점의 변신도 무죄입니다. C로 시작하는 편의점이에요. 어떤 여대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학생들이 파우더룸을 좀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파우더룸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리고 또 2로 시작하는 편의점은요. 제가 북촌에 갔을 때도 한번 봤는데 또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또 다른 공간이거든요. 근데 3층이야. 편의점이 3층짜리 편의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편의점 하면 그냥 간단한 물건만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50개 이상의 좌석을 만들어 놨죠. 약간 카페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요. 그 옥상에서는요. 루프탑을 설치를 해서 야경이 끝내주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뭐 홍대나 북촌이나 서촌이나 우리가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가면 우리에겐 익숙한 그런 매장들이고 익숙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곳이긴 한데 약간은 다른 컨셉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저도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만 안다고 이게 해결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나에게 적용시킬까? 제가 강의를 하는 이 중에 그
그런 인사이트를 한두 개씩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전해봅니다. 예,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경험이 주축이 되는 시대로 규정한다. 경험. 경제 규모가 성장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보다는 더 풍부한 경험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에게 좋은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누가 만드는 것이냐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사장님의 CEO의 리더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컨셉이 있어야 되고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모아졌을 때 그 공간은 또 많은 경험들을 주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경험은 다양합니다. 의미, 재미, 취미, 지적인 공간, 또 다양한 많은 경험들을 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다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경건축학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신경건축학. 신경학과 하면 약간 심리나 아니면 의사 계열이나 이런 분들 생각이 나고요. 건축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두 개를 융합한다고 낯설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04년도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공간과 건축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건축을 탐색하는 학문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 150명의 건축학과들이 건축하시는 분들께서 이 학회를 또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건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뻔질하게 잘 지었는데 그게 인간을 위한 공간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게 신경 건축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목부터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공간의 힘이 내 삶을 바꾼다. 공간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신경 건축학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멋진 그림을 보면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또 좋은 영화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이처럼 예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들과 관계를 맺을 경우에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반면 건축 환경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도 항상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기분과 정서, 공간 내에서의 신체 감각과 움직일 때의 신체 감각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공간이라는 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마치 향기 나는 방에 들어갔을 때 내 몸에 향기가 이렇게 스며들듯이 공간은 인간에게 그렇게 많은 내가 영향을 받고 있어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저희 지인 한 50명이 안 되는 분들에게 설문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설문은요, 축소 확대해서 보면 좀 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약간은 한정적인 또 하나의 의견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조사한 몇 가지 통계 자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대, 연령대는 이렇게 됐는데요, 20대, 30대도 있었지만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30대,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식당이나 카페 중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고 일부러 찾아간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의외로 66.7%가 좋아서 찾아갔어요.
그냥 없는데 좋은 경험은 있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요,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식사하러 가야지. 어디 좀 오늘은 좀 좋은 카페 가서 분위기 있게 좀 살짝 쉼을 얻고 싶은데 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검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일부러 찾아갈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쓴다 하면 이왕이면 더 좋은 곳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고객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66.7%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하고 그 답을 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요. 우리 사장님들이 아실 만한 그런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설문한 그런 대상자 분들이 찾아간 곳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더 좋은 공간도 많이 있을 거고 더 의미 있는 공간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시거나 어떻게 찾아가시는 건지 그것도 또 한번 살펴봤더니 뭐 인테리어 좋은 카페, 또 인스타 핫플, 인스타 감성, 또 플라워 식물 카페, 요즘은 이제 자연주의 플라워 카페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시는 것도 제가 설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뷰 맛집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한강 뷰가 보인다거나 자연적인 뷰가 보인다거나 뭐 바다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노을 맛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유니크한 매력이 있고 좀 독특한 곳,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자랑할 만한 그런 공간도 굉장히 선호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인, 저도 아직 찾아본 곳은 아니었는데요. 좀 관심이 가져서 이 공간을 우리 사장님께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이 가는 공간, 플레이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내가 이런 고객들을 마케팅해야 되고 이런 고객들을 좀 참고해야 된다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곳을 가져왔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피치스 도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누가 이런 한 문장으로 딱 소개를 한 거예요. 그들의 철학과 문학을 응축한 공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곳을 가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자동차가 있고요. 저기 보면 도넛도 있는데, 도넛이 있으니까 음료도 판매를 하겠죠. 저기 보니까 옷도 팔고 있어요. 옷도 판매하는 곳 같아요. 여긴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곳인가? 음료와 카페가 있는 곳인가? 아니면 옷을 파는 곳인가? 다 하는 곳이에요, 다. 여기에 이제 공동 수장이신 여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의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깐 추려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많이 와닿던 건 이거였어요. 밀레니얼 세대는 미래 고객이 아니라 문학과 스토리를 통해 즐거운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는 팬이다. 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즘에 유튜버들, 인기 있는 유튜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나름의 이름을 정해주죠. 우리 아미들, 저희 집 고양이가 아미예요. 우리 그거 아니에요. 프랑스 말로 아미가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이쁜이들, 우리 둥이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본인들만의 그런 같이 가는 팬의 입장을 어쩌면 약간 동행자 같은 느낌?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친구라는 의미의 그런 애칭들을 참 붙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피치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대표가 인스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올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취미가 있고 어떤 걸 좋아하냐면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동차 문화. 그럼 자동차 문화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뭐 자동차를 좀 꾸며주거나 튜닝한다거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 튜닝을 한다 그러면 뭔가를 막 붙여야 되고 비싼 보석 같은 걸 막 붙여야 되고 약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비 문화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를 하나의 문화와 트렌드로 확 바꿔버렸어요. 뭐 이렇게 스티커,
그 피치 모양의 복숭아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에서 인증샷을 찍게 하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 밀레니얼 세대들이 TV 보고 그런 세대들 아니거든요. 1인 미디어, 유튜브 이런 걸 보면서 질적이고 감각적인 거에 눈을 빨리 뜨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고의 정보들을 빨리빨리 제공하면서 팬텀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을 제공한 거죠. 그러면서 구스 상품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의상이나 뭐 자동차에 붙이는 여러 가지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트렌드하게, 고가가 아니라 트렌드하게 만들고 그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뭐 빵이나 도넛이나 이런 것도 판매하고 카페도 판매하는데 의류업까지 같이 하게 된 거죠. 지금 팬텀이 어마어마하고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굉장히 이름이 있는 그런 기업에서도 후원을 하려고 달달달 애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돈 진짜 안 쓰거든요. 지갑 잘 안 열어요. 그 사람들. 막 굉장히 막 더 알뜰살뜰하고요. 막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그런 세대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꽂히면 자기 지갑이 열렸네. 덕후가 되면. 나 자동차 덕후야? 나 무슨 덕후야? 뭐야? 그러니까 어떤 문화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소비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지갑을 열진 않지만 그들이 한번 꽂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후원해 준다. 그래서 뭐 좋아하는 배우나 연예인이나 누가 있다면 뭐 커피차 보내고 뭐 상품 보내고 뭐 하고 그러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건 뭐냐면요. 이 사장이요. 무엇을 전공했냐면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문화심리학.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을 하면서 그에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또 무엇이 있었냐면 그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거로 거기에 대해서 성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또 이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매력을 느꼈던 건 뭐냐면 자동차 문화를 지원하는 것이고 길거리의 자동차 문화라는 컨셉트를 잃지 않는 것이 본인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이 있으면 반드시 또 떨어지는 실패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브랜드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것들, 자신이 가야 되는 길들을 뭐 묵묵하게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저는 이 인터뷰에 그래서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학과 문화의 공간이 되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나 밀레니엄 세대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카메라를 꺼내게 되는 이유를 보시면요, 좀 특이한 소품이 있거나 인테리어가 있으면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거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스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너는 언제나 예쁘구나.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자리는 뭐 즐겁다 이런 식의 나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있는 것도 좋아했고요. 의외로 포토존이 저는 더 많은 부분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몇몇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서 사진 찍는 게 쑥스럽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의 포토존을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을 그런 컨셉이 있게 잡아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스타에 올려주는 이유는 상품 줘서 뭐 메뉴 주거나 뭐 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번 써보시는데 만약에 이런 거 우리 매장에서 이걸 찍어서 올렸으면 상품을 줘요. 뭔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꼭 신경 써야 될 거 해시태그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매장과 우리 업체만의 특별한 고유한 유니크한 해시태그도 넣어주시면 그것만 넣어주시면 안 돼요.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찾을 만한 그런 해시태그도 같이 넣어줘서 누군가 검색을 할 때 같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예를 들어 어디 맛집, 어디 핫플, 감성적인 카페 뭐 이런 식의 그런 해시태그 같이 넣어줘야지만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도 명시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좋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하게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네.
그리고 인생샷을 찍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카메라에 담고 싶다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추억을 남기고 싶어요. 어디 SNS에 공개하지 않아도요. 저는 추억을 남기고 싶었고요. 거기가 저에게 새로운 체험을 줬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게 볼 만한 게요. 소셜 화폐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저기 갔구나 하면서 관심 가져주기도 하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기도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올리면 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게 고객이 찾으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찍기 좋은 것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찍는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추억을 남긴다는 본연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인생샷 하나 남겨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이곳은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결혼식에 갔다가 거기 카페가 그렇게 좋대 하면서 코로나 였지만 몇 명이 이제 그 공간을 갔는데 여러 개의 카페를 하나의 마을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어떤 외국을 여행하듯이 그 공간에서, 왼쪽은 저고요,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고 거기서는 저런 포즈로 사진을 찍는다는 게 전혀 어색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고 그 공간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말씀을 드린 공간이지만 책이 있고 2층에서는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식물 카페로 쫙 되어져 있어서 가면 막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했던 그런 추억을 남기기도 했고요. 여기를 찾아갔던 건 뭐냐면 여기에 시그니처 음료인데 이 컵하고 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따로따로 해시태그 검색하면 나와주는데 단지 그냥 컵하고 이 모양만 보고 가고 싶어서 찾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기도 하죠. 입구예요. 그대라는 꽃이 피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는 언제나 즐겁다. 근데 저 문장만 보면 그곳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뭐 한옥 카페이긴 했는데 한옥보다 더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런 빵 베이커리에 대한 이런 진심이었어요. 너무 예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스타나 또 SNS를 올릴 때 사람들이 어디냐는 그런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주목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그냥 아름다우니까 셔터를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어서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좀 쓰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고 했는데, 이건 두 장은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제주도에 있는 카페인데요. 제주는 그 느낌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자연하고 벗삼는 거. 근데 한 지인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자연이 좋고 자연을 바라봐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연에 인간이 많은 인공물이 들어갔을 때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너무 감탄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풍광 사진인데 애월 카페가 카페 거리가 쫙 있거든요. 그 애월 카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풍광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더 아름답죠, 그렇죠? 네, 그리고는 제가 남양주에 있는 어떤 카페를 갔는데 그냥 너무 것이 예뻤어요. 겉모양만 예쁜 줄 알았던, 예, 그리고 여기도 자연이 아름다운, 팔당에 있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체인 그런 카페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곳도 포토존이 있긴 했지만 포토존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게 포토존이거든요. 여기 벽 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예뻐서 셔터를 누르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코로나 시대에 정말 딱 맞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 이런 공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서울에 있는 익선동인데 아시죠? 제가 익선동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이거라서 이 사진 하나 넣었거든요. 우산 몇 장을 펼쳤는데요. 익선동의 그 느낌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름답지 않아도 의미가 있어서 남기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게 되면, 네, 여기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게 되면요, 미혼모나 그 자립이 필요한 여성분들에게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어서 이곳을 좋아했고요. 여기는 오드리 헵번이 실제로 입은 옷이거든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의 소장품이나 그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곳을 또 찾아간 경험이 있고요. 여기는 저희 지인한테 이제 소개받은 곳인데 특별히 아름답지 않았는데 제주에 갔는데 제주의 특색이 있어서 이곳에 공간을 남긴 또 제주의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곳은 이제 이렇게 경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납작 우동이라는 건데 맛이 끝내죠. 여기 인테리어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맛으로 승부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캐릭터로 승부하는 곳이고 여기는 아이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환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제가 중간중간 그런 메시지 전달을 다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고 이벤트 혜택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SNS는 놓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제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에게 맡겨라. 디자인 전문가를 고용하셔야지 돼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 안목을 높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목을 높이는 건 예술적으로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있는 곳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힙지로라고 하죠. 을지로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카페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뭐 뷰가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술적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경제적으로 돈만 투자라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카페를 갔다 왔는데 엄청 예술적이고 돈을 많이 투자한 것 같은데 그 공간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어요. 뭔가 컨셉 있게, 안목 있게, 그리고 지인이든 누구한테 부탁해서 투자할 때는 투자하시고 안목으로 키워야 될 때는 안목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핫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을 빛나게 하라. 피사체가 집중될 수 있도록 조명이나 다양한 소품이나 독특한 문구로 고객이 그걸 가지고 재미있게 의미와 재미, 특히 재미를 부여하면서 고객이 빛나게, 피사체에게 빛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아름답지 않더라도 스토리를 담아라. 새로운 경험, 체험의 공간으로 그 공간을 만드는데 지금 여기는요 연천에 있는 어떤 고깃집인데 이 주인 할머니가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블로그 체험을 봤더니 할머니가 언제 욕하시나 긴장하면 기다렸다고 욕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체험을 하고 싶은 그런 젊은 세대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지 않더라도 스토리를 담아라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에게 맡겨서 안목을 높이고 예술적으로 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피사체, 고객을 빛나게 하라. 세 번째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경험을 줘라.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공간의 힘이 내 삶을 바꾼다. 여러분들께서는 고객에게 전해주고 싶은 공간의 힘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더 번창하시고요. 우리 사장님들만의 스토리를 잡아서 또 더 행복해지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동아씨 유미였습니다.